그럼 그 긴장을 좀 하고 이러니까. 그럼 줌 수업 틀어 놓으시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좋은가요? 이제 책 제목에 데카르트, 버클리가 등장하는데 데카르트에 비해 좀 버클리는 좀 낯설어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까 데카르트를 확실하는 것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데카르트와 비교하면 또 버클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아까 데카르트는 약간 가짜 회의주의자라고 했다면 버클리는 좀 찐 회의주의? 진짜.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버클리도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의심하진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관념과 경험으로부터 들어오는 관념,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거나 뭐 그것을 이제 처리한다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에 대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정신, 두 가지만 존재하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일종의 감각의 다발일 뿐인 거죠. 그럼 내 경험과 정신만 옳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것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의심하는 거죠. 그럼 이 회의론자라는 게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인 건가요? 아닌가요? 철학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걸 좀 약간 연결시켜 보긴 하는데 살면서 모든 걸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죠. 매 순간 모든 걸 의심하면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실 대부분은 믿고 따르고 가끔씩 내가 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면 걔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각자가 의심해서 치워버린 것들이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버클리의 경우에는 이제 관념론자라고 부르는 거죠. 책 너무 쌩까는 거 하시니까.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오늘 녹화 제일 걱정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이렇게 의심하고 살면 좀 뭐라 해야지 피곤한 삶을 살 때 있어서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심하는 태도로 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걸 의심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의심하면 못 살고요. 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의심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사기에 안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이 쉽게 조종하게 수 있겠죠. 남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종당할 우려가 있죠. 그거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의심이 적절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동안의 이제 과학의 발전이나 지식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심과 동반돼 있죠.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지식이 나올 수 없잖아요. 기존의 지식이 사실 꽤 잘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설명 말고 다른 설명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새로운 설명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시도하고,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근데 그러한 시도들이 쌓여서 지식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게 이제 의심이 될 수 있겠죠. 네, 철학 수업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이 굉장히 철학 교재 같은 책 데카르트와 버클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윤서님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작은 거에서 좀 의심해보는 태도를 가지고 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되게 막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보잖아요, 각자 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탐구해가지고 색다른 결론을 내놓는 이런 학자들을 보면서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1, 2학년 때 사실 데카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방대한 뭔가 교수님들한테 엄청나게 뭐 많은 걸 들었지만 뭔가 희미하게 그 그림자처럼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다시 좀 간단하고 이제 정리돼서 핵심이 뭔지 이렇게 딱 알고 나서 그 설명들을 떠올려 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철학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 책을 권해주고 싶은 사람은? 비철학가인 사람들보다 철학가 사람들이 더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어렵게 되게 사전적으로 막 이렇게 알고 하니까 이게 정리가 좀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어떻게 일상생활이랑 이걸 접목시키지를 여기서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철학과 교수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긴 알지만 이거를 보고 하면은 이게 그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 그래서 철학과 사람들이 더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경상대 철학과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인 거네요? 철학과 학생들이 읽어놓으면 뭐 도움이 되겠죠, 많이. 네, 이거 읽고 심리철학 들으니까 좀 아는 척하게 돼요, 속으로. 아, 에이플 받으셨어요? 그냥 아, 그거 이제 이 책 얘기 끝났어요. 아, 행복해. 아, 나만 너무 행복해 하는 건가?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 MBTI 자체도 사실 비과학적이다. 그 의심할 만한 소지가 많이 있죠. 사실 MBTI라고 하는 게 그 네 가지 어떤 축을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성향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라는 일종의 대립구도가 하나 있고 대립축이 있고 또는 인식 쪽이냐 아니면 판단 쪽이냐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긴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런 식의 대립 내향이라고 대립이랑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판단과 인식이라고 과연 그게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뭐 그러면 이런 식의 대립구도라고 하는 게 과연 인간의 심리, 그 성향을 과연 분류하는데 좋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의심이 사실은 더 나은 이제 심리학 이론 또는 사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런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이런 면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드네요, 경험적으로. 실제로 INTP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게 INTP.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뱅글뱅글 돌아요. 진짜 아무런 반박할 수 없는 INTP를 지금 처음 보거든요. 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비과학적이지만 과학적인 것 같은데요. 제 모습을 보고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는 임상적으로 항상 부족한 증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 경험론자 하겠습니다. 지금 데카르트 버클리 싸우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